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됐는데요. 여러분은 여름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저희도 휴가철을 맞이해서 어디로 휴가를 다녀올까 고민하다가 자전거도 타고 여행도 즐길 겸 제주도 한 바퀴 자전거 여행을 가보기로 결정했는데요. 제주도가 국내 여행이긴 해도 자주 갈 수 있는 관광지가 아니잖아요. 간 김에 제주 바다 경치도 마음껏 즐기고 휴양도 할 겸 여유롭게 3박 4일 일정으로 계획해봤는데요. 첫째 날은 공항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작해 송악산 인증센터까지 즐기는 67km 코스. 둘째 날은 송악산 인증센터부터 표선해변 인증센터까지 72km 코스. 그리고 셋째 날은 마지막 인증센터 함덕 서호봉 해변 인증센터까지 60km 코스를 즐긴 후 마지막 넷째 날 숙소에서 제주공항까지 30km 샤방 라이딩을 끝으로 제주 한 바퀴 종주 여행을 마칠 계획인데요. 제주도로 라이딩을 간다고 하니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가 자전거는 어떻게 가져가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라운델이라는 자전거 케이스 대여 업체 서비스를 이용해 봤는데요. 출발 공항에서 자전거 항공 운송용 케이스를 대여해서 자전거를 수화물로 보낸 뒤 도착 공항에서 케이스를 다시 반납하는 편리한 시스템인데요. 김포 제주공항 기준 왕복 48,000원에 이용 가능하고요. 서비스는 최소 이틀 전에 예약을 해야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서비스 이용하신 분들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면 자전거 포장할 때 라운델 직원분께서 도와주신다고 되어 있던데 최근에 저희가 이용할 땐 케이스만 전달받고 따로 포장법을 안내받진 않았고요. 대신 유튜브나 라운델 공식 홈페이지에 포장법이 상세히 나와 있어서 영상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어렵지 않게 포장할 수 있으니까 미리 한 번쯤 보고 가면 좀 더 수월할 것 같더라고요. 공항에서 조금만 외곽으로 나오면 제주환상 자전거길을 안내해주는 파란색 선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선만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따로 지도나 내비를 볼 필요 없어서 정말 편하고 좋더라고요. 제주공항과 가장 가깝게 위치한 첫 번째 인증센터 용두암 인증센터에서 첫 번째 도장을 찍고 본격적으로 제주도 라이딩을 시작했는데요. 바다 되게 예쁘다. 예쁘다. 파란 하늘과 짙은 바다는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기 시작하고 철썩철썩 들려오는 바닷가의 파도 소리는 우리의 귀를 간지럽히며 바람 타고 풍겨오는 바다의 짠내음은 우리의 코끝을 자극하는데요. 한 폭의 그림 같은 제주 환상 자전거길. 제주도로 여행을 오게 되면 대부분 차로 많이 다니게 되잖아요.
자전거로 라이딩 하면서 다니니까 차로 다니는 여행이랑은 또 다른 느낌인데요. 이렇게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어느새 도착한 두 번째 다락쉼터 인증센터. 점점 더워지기도 해서 근처 카페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는데요. 제주도에는 외관이 화려하고 예쁜 신축 카페들이 정말 많잖아요. 제주도 오고 난 후 첫 카페라 사실은 여기를 갈까 말까 고민을 조금 했는데요. 근데 여기 들리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건물 뒤편으론 멋진 뷰가 숨어 있었고요. 중요한 건 음료가 정말 다 맛있더라고요. 저는 시원한 레모네이드를 먹고 푸르릉 매는 달콤한 딸기 쉐이크를 먹었는데요. 다 먹고 난 후 좀 아쉬워서 미니 크라상 2조각이랑 자몽에이드도 추가해서 먹었고요. 시원하고 달콤하게 당 충전을 끝낸 뒤 다시 출발해 볼게요. 제주 자전거길은 대부분 평지길에 크고 작은 낙타등길이 이어지고요. 아주 힘든 어필 구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전거길이 99%라곤 되어 있긴 한데 생각보다 폭이 좁은 자도 구간도 많고 관광지라 그런지 갓길에 주차된 차량들이 꽤 많아서 생각보다 공도를 많이 타게 되더라고요. 색상 예쁘죠? 제주 소녀 같아? 세 번째 인증센터인 해걸음 마을공원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가 봄이나 가을에 오면 날씨가 정말 좋아서 이 들판에 누워서 바다도 보고 하늘도 보고 그렇게 쉬었다 가는 라이더분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저희는 지금 완전 땡볕이라 아쉽지만 오늘은 그냥 지나갈게요. 반포에서 집에 간다고 생각을 해. 사실 오기 전에 코스에 대한 사전 정보를 좀 보고 왔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제주도 한 바퀴 코스 중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가장 난코스라고들 하더라고요. 길도 전반적으로 평지이고 중요한 건 여긴 제주도인데 제주도면 마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요. 근데 직접 와보니 알겠더라고요. 이 길이 육체적으로 힘들다기보다 정신적으로 좀 지치더라고요. 정말 지루해요. 바퀴를 도는 듯한 이 현상 뭐지? 약간 시간과 정신의 방 확장판 같은 느낌이랄까? 여기 시간과 정신의 방이지. 계속 이거야. 그늘 하나 없는 땡볕길이 계속 반복됐는데요. 계속 똑같은 길만 가는 건가? 특히 이 구간이 편의점과 카페도 비교적 많이 없어서 나중에 편의점 발견했을 땐 약간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느낌이었어요. 정말 편의점이 너무 반가워서 둘 다 쉬었다 가자는 대화도 없이 동시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간단한 보급 후 다시 출발할 때쯤에 중국 분들도 만났는데요. 안녕하세요.
평소 같으면 타국 사람이라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날은 안장리에서 만나서 그런지 뭔가 좀 반갑고 친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 멀리 삼방산이 보이기 시작하고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인증센터이자 저희가 묵을 숙소가 기다리고 있는 송악산 해변에 도착을 했는데요. Does anybody know if the place we go still feels like home? No, where do we go when our skin gets cold? 되게 인증 색깔이 다르네. Place we go still feels like home. 저희는 해변가 바로 근처에 위치한 무인 숙소를 미리 예약을 했는데요. Gets cold. Does anybody know if the place we go still feels like home? 방 컨디션도 좋고 건물 전체가 쾌적하고 깔끔하더라고요. 개운하게 씻고 나니까 갑자기 너무 배가 고파서 저녁을 먹으러 나왔는데요. 너무 더워. 앞에 얼음 준 건가? 어두워지니까 동네 전체가 조용해지고 식당이 많지 않아서 유일하게 북적북적한 식당 앞으로 갔는데요. 처음엔 동네에 가게가 많이 없어서 대기줄이 이렇게 긴 건가 싶었는데 웬걸 여기 맛집이더라고요. 고기도 정성껏 구워주시고 특히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었는데요. 식사를 다 마치고 계산하고 나가려는데 사장님께서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찌개는 서비스로 주시더라고요. 제주도에서의 첫 번째 밤, 기분 좋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따가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후르릉맨입니다. 바이오맨, 프레시맨 아니고 정말 어색한 명칭 후르릉맨. 어쩌다 저는 후르릉맨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남자 목소리가 나와서 당황하셨을 텐데요. 제주도 영상 3편 중 2번째는 제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대본도 없이 생각나는 대로 저도 영상 보며 말해보려 합니다. 이전과 다른 감성으로 어색하고 별로여도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둘째 날 5번째 인증센터 법한 바당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침부터 제주 바다의 숨소리를 느끼며 이렇게 라이딩을 한다는 건 일상에선 쉽게 접하기 힘든 환경이라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저희가 묵을 숙소가 해비치 호텔이라 빨리 도착해서 사우나도 하고 부대 시설도 즐겨볼 겸 일찍 출발하였습니다. 삼방산을 보면서 달리는 자전거 길은 너무나도 예뻤는데요. 삼방산에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제주도를 만들었다는 설문대 할망이 한라산이 너무 뾰족하다고 해서 꼭대기 부분을 잘라서 던졌는데 잘려나간 부분이 한라산의 백록담이 되었고 던져진 부분이 바로 삼방산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라산 정상 지름과 삼방산 밑둘레가 비슷하기도 하고 돌의 재질이 같다고 해서 생겨난 전설이라고 하네요. 어제 폭염 경보까지 발효된 제주도는 8월 초라 날씨가 너무 습하고 더워서 오늘은 일찍 출발하기로 하고 오전 8시에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공복이고요. 가면서 아점을 먹을 계획입니다. 오늘 저희가 가는 길은 어제 코스보다 비교적 편의점이나 카페가 많기 때문에 물 공급이나 보급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무슨 맨이야? 뭐 흐르릉맨. 아니야. 뭐 무슨 맨이야? 택시맨. 어? 택시맨. 그게 뭐야? 이번 여행은 빨리 달려보자는 게 아닌 안전하고 여유롭게 제주 자전거길을 즐기자는 취지입니다. 일단 법한마당 고. 법한 바닥이야. 어? 법한 바닥이야. 법한마당? 법한 바닥이야. 이날 첫 번째 인증센터는 법한 바당이었는데요. 발음이 너무 어렵기도 하고 법한 바당이란 뜻이 뭔지 몰라서 법한 마당으로 계속 착각했었어요. 바당이란 제주 방언으로 바람을 의미하고 제주도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역이라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인증센터인 법한 바당 근처에 있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특별한 맛은 없었고요. 쉽게 동네에서 많이 먹어보던 맛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너무 배고팠었기 때문에 그래도 낙지덮밥 맛있어! Cause I'm feeling locked up in the energy you're giving me. There's got to be something more than the feeling you're giving me. 바람이 세게 부는 지역이라 그런지 구름의 이동도 빠르고 날씨가 맑다가도 하늘의 색깔이 순식간에 변하는 제주도인데요. 빗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예보에 없던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깨우는데? 어쩐지 아까 구름이. 이때 근처에 들어갈 만한 카페나 편의점도 없어서 당황했었는데요. 길 건너편에 제주 감귤 과일 가게가 보였습니다. 야외 테이블 하나밖에 없는 카페 전문점이 아닌 과일 가게였지만 이 덕분에 저희는 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되게 많아 갑자기. 네, 2잔이요. 네. 감귤 주스는 맛있었지만 얼음을 많이 넣지 않아 미지근했고요. 주인 아저씨께서는
흡사 야인시대의 시라소니를 닮은 외모였습니다. 주문을 하면서도 나라 시라소니야, 그 동대 라고만 할 것 같았습니다. 세속각 인증센터를 가는 길에 표지판을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길이 나오는데요. 정신없이 페달을 굴리며 가다 보니 저도 이곳을 지나치게 되었는데,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코너에 있는 가게에서 자전거로 지나치면 멈춰! 하고 말해줍니다. 세속각 가는 길은 지금까지 왔던 길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예쁜 길인데요. 한라산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세속각은 감귤의 주산지이기도 하고, 독특한 지형과 소나무 숲의 조화로 연출된 아름다운 풍광으로도 유명합니다. (8월) 초의 라이딩은 군데군데 보급을 하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일곱 번째 인증센터 표선해변까지 인증을 끝으로 오늘 저희가 묵을 해비치 호텔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해비치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할 때 직원분들이 자전거는 별도의 공간에 안전하게 보관해줍니다. 아무래도 호텔 위치가 제주 자전거 종주길 코스 중간에 있다 보니 저희처럼 자전거로 이용하는 분들이 꽤 있나 보네요. 리조트동과 호텔동이 있는데 전체적인 규모가 매우 큰 편이고, 저희는 두리오고에서 호텔로 잡았습니다. 30평형대 방으로 킹사이즈 베드, 거실도 있고요. 화장실도 넓은 편이라 2명 쓰기에는 매우 큰 편이었어요. 내부 컨디션은 청결하고 매우 쾌적했고요. 오션뷰는 아니었지만 한라산 쪽을 바라보는 제주도의 뷰도 너무나도 멋졌습니다. 5성급 호텔이라 서비스 및 시설은 두말하면 잔소리. 대충 짐 정리하고 빨래도 깨끗하게 끝낸 뒤 사우나를 다녀왔는데요. 사우나는 별도 요금 15,000원을 내야 하기도 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영장 시설을 이용했기 때문에 시설 좋은 호텔 사우나를 마치 혼자 대관한 것처럼 편하고 아늑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해비치 호텔이 수영장 시설로 정말 유명하기도 해서 저희도 수영복을 챙겨왔었는데, 중간에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는 바람에 생각보다 시간이 늦어져 피곤하기도 해서 아쉽지만 수영은 스킵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날 저녁은 호텔 내부에 있는 식당 중에 골랐는데요. 레스토랑의 종류를 먼저 말씀드리면 호텔동에 프렌치 레스토랑과 뷔페가 있고요. 리조트동 1층에 스시 이자카야를 하는 식당과
소고기 흑돼지를 파는 식당, 그리고 외부에 중식당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저희의 선택은 별관에 위치한 중식당 다랑시였고요. 여기가 원래 한식 퓨전 술집으로 운영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정통 중식당으로 재오픈을 했다고 하네요. 메뉴는 새우 교자 완탕과 생강소스 생선찜, 그리고 동파육 이렇게 세 가지를 시켰는데요. 함께 곁들일 중국 전통 고량주 5종도 함께 시켰습니다. 새우 교자 완탕은 처음에 에피타이저로 먹기 무난한 메뉴였고요. 그 다음으로 나온 생선찜은 생각했던 중국 요리 생선찜이 아니었고요. 동태전에 들어가는 생선에 마치 수제비처럼 반죽을 입혀서 기름에 담가 놓은 걸 먹는 맛이었어요. 좀 많이 느끼했고요. 그래서 황급히 동파육을 하나 시켰죠. 동파육이지. 실패 없는 동파육. 레스토랑에서 와인 페어링은 몇 번 해봤지만 고량주 페어링은 처음이었는데, 고량주도 종류별로 하나씩 먹어보니 각각의 특색이 있었고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도 종류마다 다 달랐던 것 같아요. 바로 근처에 해안 산책로도 잘 되어 있어서 밤이 되고 선선해지니 걷고 계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그냥 자기 아쉬워서 바에서 간단하게 샴페인 한잔하러 들어갔는데요. 샴페인은 옆쪽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와 조명이 고급지고 마침 라이브 공연도 하고 있어서 분위기가 더욱 좋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바 99의 99 의미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특정 주류를 9,900원에 먹을 수 있어서라고 하더라고요. 호텔 내부 전체에 피아노 소리와 재즈 음악이 감미롭게 울려 퍼져 기분 좋게 두 번째 밤도 마무리하였습니다. 해비치 호텔에는 선보라라는 뷔페가 있습니다. 저희 둘 다 아침을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닌데 오늘 또 마지막 인증센터까지 60km 이상을 달려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조식을 먹으러 왔고요.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조식은 성인 기준 65,000원, 석식은 140,000원에 이용 가능합니다. 한식, 일식, 중식, 양식 등 많은 메뉴를 즐길 수 있고요. 비교적 다른 조식 뷔페보다 구성도 다양하고 음식 퀄리티도 굿, 모두 맛있었습니다. 특히 저희는 소고기 묵국이 맛있어서 두세 번 정도 리필해서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여기 선모라 뷔페 소고기 묵국이 맛있다는 후기가 인터넷에 꽤 있더라고요. 다음에 또 방문한다면 디너 뷔페를 즐겨볼 생각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런 나레이션이 처음이라 조금은 어색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영상도 잘 준비해서 오겠고요. 그럼 우리 다시 만나요, 여러분. 미끄러지듯이. 호텔 사우나답게 사우나 시설은 매우 좋았지만 사우나만 따로 이용하는 사우나는 별도로 15,000원을 지불해야 돼서 그런지 사우나만 따로 이용하는 고객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우나에서 사우나에 정말 손님이 별로 없어. 사우나에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편안하게 했죠.
사우나의 시설은 무척이나 좋았지만 오늘도 역시 강렬하게 내리쬐는 태양 아래 제주 바다의 파도 소리를 BGM 삼아 다음 목적지 성산 일출봉 인증센터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날도 예보에 없던 몇 번의 소나기가 찾아왔지만 이제는 변덕스러운 제주 날씨에 제법 적응이 된 저희는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는 하늘과 거칠게 불어오는 바람결만으로 조만간 빗방울이 떨어질 거란 예측이 가능했기에 요령껏 소나기도 잘 피해줬고요. 오늘도 역시 편의점과 카페에서 보급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얼마 가지 않아 눈앞에 성산 일출봉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성산 일출봉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고요. 제주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명소 중 한 군데인데요. 정상에 위치한 분화구와 수집계의 봉우리가 거대한 성의 모습과 같다고 해서 성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요. 해가 뜨는 모습이 장관이라고 해서 일출봉이라는 이름도 덧붙여졌죠. 이게 몬스터 오리지널의 맛이지. 아, 물이 최고다. 아, 이게 몬스터의 맛. 물 먹어봐. 물이 갈증 직방이야. 아니야? 이게 몬스터의 맛이지. 몬스터의 맛. 느껴봐. 안 먹어. 느껴봐. 아, 싫어. 아, 지금 먹고 싶다. 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푸르릉매는 제주 인증센터 이름 중에 법한 바당이 가장 발음하기 힘들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지금 향하고 있는 김영 성세기 해변이 가장 헷갈리더라고요. 처음에 들었을 때 김영, 김영성 사람 이름인가 하기도 했었는데요. 알고 보니 김영 마을에 위치한 성세기 해변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해요.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이 한문 평자를 이룬 모양을 하고 있어서 김영이라고 불리우고, 성세기는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한 작은 성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제주도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지명이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깊은 내막과 역사를 담고 있어서 뜻풀이를 알아가는 재미도 꽤 쏠쏠한데요. 마지막 인증센터 함덕 서우봉 해변을 가는 중에 흐르륵맨 자전거 뒷바퀴가 펑크가 났어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한 바퀴 도는 중 거의 다 와서 펑크가 나니까 막판에 추억할 에피소드 하나 추가됐다며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있었어요. 마지막 인증센터에서 도장까지 찍고 나니까 마음에 조그만 여유가 더 생겼는지 온전히 바닷가에서 시간을 보내보고 싶은 마음에 저희는 해변으로 향했는데요. 에메랄드 빛깔의 맑고 투명한 제주바다에 홀린 듯 저희는 한참 동안 발걸음과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한여름 무더위 속 제주도 한 바퀴 도느라 고생했을 나의 지친 두 발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만 같은 제주바다의 시원함을 선사합니다. 제주도 도착 후 보고 듣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설레고 아름다웠던 첫째 날. 한여름 폭염특보와 예보에 없던 소나기로 꽤나 지치고 힘들었던 둘째 날. 그리고 이제는 여기 이곳 제주도에서 함께한 모든 것들이 익숙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셋째 날. 어느새 다음을 기약해야 하는 아쉬운 순간이 저희에게 찾아왔는데요. 청명하기만 했던 하늘과 바다는 점점 붉은 노을빛으로 물들어가며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밤도 이렇게 깊어져 갑니다. 바다는 늘 말이 없지만 항상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일상에 치여 잠시 잊고 살았던 더 넓은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마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보고 듣고 느끼는 세상의 전부는 아니라고
이야기해주며 용기도 북돋아주고, 때론 바다에도 잔잔한 물결과 거친 파도가 공존하듯 우리 삶의 굴곡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위로의 말도 건네주기도 하죠. 한편으론 우리의 삶은 바다에 있다 라는 유명한 글귀처럼 인생은 바다와 참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우리는 마치 끝없이 펼쳐진 바다 한가운데에서 각자 홀로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고독한 항해 중인 게 아닐까요? 끝을 알 수 없는 광활한 바다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풍랑과 폭풍은 마치 나를 나약한 존재라고 확인시켜주는 듯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하고,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암초와 난파는 나의 항해를 더욱 외롭게 만드는데요. 한없이 나아가도 수평선 그 어디에도 목적지는 보이지 않고 점점 커지는 공허함만이 나를 채우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뜻대로 되지 않는 나의 항해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내가 타고 나아가는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선장은 바로 나 자신이며, 휩쓸리지 않고 끝없이 가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향하려고 하는 곳에 닿지 않을까라는 믿음 때문에, 그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위에서 외로이 항해 중인 또 다른 누군가의 등대와 지표가 되어주기 위해서가 아닐까?